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앞장서고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소음법 발의까지 이 중진의 관록으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피플 위드 CJB 오늘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올 한해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충주 출신 국회의원 이종배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간에 또 직장 내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여러분 저 이종배 많은 성원과 지지로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해에도 아마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연초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루었던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입법 활동 열심히 한 상위 10% 의원으로 저를 인정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밥값을 하는 의원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또 충청권 언론사에서는 국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충청권 의원 중에서 최다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으로 저를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역의 많은 국비 예산이나 또는 사업들을 따오는데 아주 좀 더 노력하면서 그런 거 할 때마다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국회에서는 제가 수소경제 포럼 또 4.0 혁신 4.0 포럼 등 2개 포럼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한국 스위스 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교류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의정 활동을 언론사나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이렇게 잘 평가를 해주셔서 지난해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에 선정이 됐고요. 네. 또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등 이렇게 큰 상을 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열심히 뛰신 만큼 또 그만한 칭찬이랄까요? 또 이런 성과를 많이 또 얻으셨던 만큼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에는 좀 큰 선거가 2개나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고요. 또 6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3선 중진 의원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선거 과정에서의 또 중요한 역할들도 맡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네, 지난해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또 지역의 앞으로의 발전을 가름하는 큰 선거입니다. 네. 저는 대선에서 우선 대선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네. 제가 정책본부장으로서 윤석열 후보 정책본부장으로서 초기의 정책 개발에 앞장섰고요. 네. 그리고 본선에 있을 때는 본선은 지방자치 특보단장으로 전국의 지방자치 특보들을 한 1000명 이상 되는 특보단 조직을 제가 관리를 했고요. 네. 충북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충북 지역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아주 저로서는 뜻깊은 기쁜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지방선거에서는 충북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어서 네. 우리 당 후보인 김용환 도지사 당선되셨고 조기령 충주시장은 3선에 당선됐고 또 네. 많은 시도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되는 압승을 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과 상식을 열망하는 어떤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잘 담아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저희들에게 표를 준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과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 도정, 또 충주시 시정 제가 잘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그 예결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사실 이제 뭐 선거 치르는 데만 해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셨을 텐데 예산 심사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예결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예결위원이 국회의 국회의원 중에서 50명입니다. 300명 중에 50명이 예결위원입니다. 네. 여야 또 뭐 무소속까지 다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의견을 좀 잘 조화롭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 네. 또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일들 굉장히 이제 힘들죠. 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네네. 제가 예결위원장 된 거는 충청북도에서 19년 만에 예결위원장 처음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예결위원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 예산 마지막 본예산, 또 추경 예산, 또 윤석열 정부 첫해 추경 예산 네. 이렇게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재정 퍼주기를 많이 하고 예산이 계속 매년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도 늘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유불급한 예산, 선심성 매표 예산 이런 불유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인가, 이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심사에 임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하신 일들 이런 걸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 네. 상태고, 또 그때 한참 코로나가 한 2년여 기승을 부려가지고 네. 소상공인 분들 너무 이런 분들 힘드셨죠.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분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전금도 드리고 또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또는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한테도 지원금 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서민분들께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 꽂힌 국정감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도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 네. 지난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을 한번 검증하고 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위에서 국토부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 또는 국토부에서 잘못된 정책들, 집값 올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정책들, 토지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뭐 등의 정책이라든지 각 정책들을 다 분석해서 봤고요. 또 공공기관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도 별로 없는 그런 출장들을 가가지고 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항공 정책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항공 정책, 이 서로 유착된 그런 항공 정책을 제가 고발하고 다시 개선하는 그런
성과도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 신당역 영무원 살인 네.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제가 지적을 끔찍했습니다. 해서 네. 또 입법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이런 성과를 국토부 노조에서 인정을 해서 네. 국토부 노조에서 저를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제가 상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피감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을 정도로 또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네. 저도 좀 기쁘게 일했습니다. 네, 아마 뭐 날카로운 또 비판으로 또 그런 기관들의 개선을 또 이끌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앞에서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뭐 질의는 물론이고 이제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셔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어떤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와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확립시키는 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결산과 국정감사와 예산과 법안 이런 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이어지게끔 하고 또 더 개선되게끔 앞으로 네. 더 개선되게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스토킹 범죄자거든요. 그 신당역 네. 피의자가 맞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자로 이미 기소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직을 유지해오고 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자들이 이 공권력을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공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공무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고 신뢰를 하고, 그럼요, 그쵸.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스토킹 범죄자가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공직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공직에 있지도 못하게 그렇게 제가 제도를 개선해서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생각해서 제가 법안 발의하고 나서 70일 만에 본회의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빠르게 또 힘을 보태주셨네요.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여러 법안들을 많이 또 발의를 하셨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텐데 이번에 이제 각종 언론사로부터 입법 우수 의원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런 상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21대 한 2년여 만에 이 법안 발의한 것이 한 126건 정도 제가 많이 했죠. 네. 예.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법안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수 법률의원, 법률 입법 우수위원, 네. 또 최우수 법률상, 또 자유경제 입법상 이런 상들을 받았어요. 지난해. 네. 앞에 말씀드린 그 스토킹 네, 사건. 범죄자들 네. 국회에 공직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법률 외에도 네. 지난해에 광주에서 철거 중 건물이 붕괴돼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네. 참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진상을 쭉 파악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감리가 상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었고 또 건물 이행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네. 제출했는데 그 이행 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안 한 한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철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렇죠. 이 철거할 때는 감리가 항상 상주하도록 하고 또 이행 계획서를 냈으면 이행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도록 무조건. 예, 네. 그런 걸 강제하는 그런 법을 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내서 이 법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법들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상들을
주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말 뭐 이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은 되풀이 되면 안 되니까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분명히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지난해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충주에 있는 지역 현안들도 또 살뜰히 생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충북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평가 2위를 또 하셨습니다. 이제 교통과 생활 SOC 또 일자리 창출에 많이 또 힘을 쓰셨다고요. 네. 네, 제가 맡은 역할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네, 이렇게 네. 과분한 평가를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평가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충주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국가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요. 네. 충청도에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해왔었는데 국가의 교통망이 충주를 이렇게 비껴나면서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비껴나면서 충주가 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도청 소지지도 청주로 옮겨지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제가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충주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이 교통망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통팔달 고속교통망을 확충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내륙선 철도, 충북선 고속화,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네. 이런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네. 해가지고 빨리 설치하고자 노력을 해왔고요. 네. 중부내륙선 철도가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면서 기공식도 하고 1단계 준공식도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도에는 이제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네. 충주랑 문경을 잇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문경에서 김천까지 예타가 다 통과됐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수서에서 광주까지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서에서 거제까지 있는 네. 그런 내륙선 철도망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요. 충주가 거기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충북선과 내륙선 중간에 이제 충주가 있게 되고요. 네네. 충주에서 수서까지는 40분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올해는 네. 충주에서 판교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럼 충주가 앞으로는 이 수도권 교통망에 네. 편입이 되는 겁니다. 서울까지 40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네. 서울 시내나 접근성이 뭐 너무 큰 좋네요. 네.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쵸. 예, 그리고 충북선 고속화도 이루어지면 청주까지 뭐 한 2~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요. 충주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싶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일부 병목 구간이 있어요. 여주에서부터 충주까지가. 네. 그래서 그걸 확장하는 걸 금년도 예산에 담아 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증액시켰고요. 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도 국회에서 한 100억 75억 정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네. 충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고속교통망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네. 정말 이렇게 뭐 사통팔달 생각합니다. 교통망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현대 엘리베이터가 또 충주에 유치가 됐잖아요. 네. 요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충주에 이렇게 고속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충주에 와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많아지시고, 거고 네. 공장들도 뭐 속속 생기겠죠. 들어오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한테 설명을 해서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본사가 충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본사 공장이 오고 또 협력업체가 한 300개 되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네. 충주의 젊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면 그렇죠. 예, 충주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도 조속히 하고 그 외에 여러 산단하고 좋은 기업체 유치하고 또 충주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하면서 관광 산업, 관광 서비스 산업도 유치를 하면 그러면 충주의 젊은이들이 와서 네. 좋은 일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이제 유입이 돼서 일자리를 얻고 또 생활하면 또 가정도 꾸리고, 그러니까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또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네. 충주의 아직 그 좀 약한 부분이 이 병원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상급병원이 없어서 치료 가능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상급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그 의원님께서 내셨던 공약들 중에 90% 이상을 달성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아마 남은 임기 동안 또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충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현안들을 좀 집중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에는 이제 고속교통망 네. 확충이 최우선이고요. 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충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잘 살려서 관광산업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복지시설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2건 반영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국가정원 조성이라든지 상급병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산업도 수소산업이라든지 또는 바이오헬스 산업 같은 미래 산업 이런 산업도 충주에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마 또 남은 임기 동안에 또 힘차게 또 열심히 또 달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정원 방금 이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국가정원이 어떤 건지 좀 먼저 개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국가정원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리하는데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네. 국가정원은 지금 2개 있습니다. 순천만 아, 국가정원하고 울산의 태화강 네. 국가정원 2개 있고요. 그래서 충주 탄금대 일대도 아름답잖아요. 너무 잘 아름답죠. 가꾸어서 네. 국가정원으로 하자. 그래 형식은 좀 갖춰져 있는데 내용 면에서 안 돼가지고 네. 지난해 국정과제에 국가정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들도 국가정원 했다고 예산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되고,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이걸 명확한 국가 방침은, 지금까지 방침은 지방정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잘 되는 것들 중에서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것이 국가 방침인데, 바로 국가정원을 해달라면 이거는 자기들 방침을 좀 새로이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전부 다 안 받아줬어요. 예산에서. 네, 국가정원에 대한 네. 예산은 일체 안 받아준 상태고요. 그래서 충주는 이제 아직 지방정원은 안 돼 있고, 전국의 지방정원이 한 25개 정도 됩니다. 네네. 충주는 지방정원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잘 가꿔져 있거든요. 네. 또 지방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재부나 또는 산림청 등과 내년 올해 간담회도 좀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충주시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정원이 빨리 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충주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탄금대 너무나 이제 좋은 그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국에 계신 또 국민분들이 와서 같이 함께 또 보고 또 즐거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충주에서 가장 그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치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주에는 이 상급병원이 없어서 네. 어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 멀리 이렇게 나갑니다. 원주로, 아, 청주로, 네. 서울로 네.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 거의 전국 최고입니다.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 가능 사망률은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그렇죠. 비율인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상급병원 유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주에 건대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습니다만 아직 네. 상급병원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충북대병원과 몇 년 전에 이렇게 상급병원으로서 충북대병원 분원을 충주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 좀 잘 안 되다가 지난해에는 아주 좀 더 충북대병원 측과 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도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해서 네. 결국은 지난해 말 어렵사리 네. 예타에 통과돼서 아, 금년도에는 충북대병원 또 충주시와 함께 네.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네.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네. 이제 뭐 분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지. 네. 충북대병원 분원 설치하는데도 4천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네네. 뭐 충북대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충주시에서 좀 도와주고 뭐 충청북도에서 도와주고 해도 너무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쵸,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5% 1,000억 정도밖에 안 비율이 돼가지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장 할 때 네. 예산서에는 부대 의견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걸 국회에서 의견을 내는 게 있어요. 부대 의견. 네, 네. 거기에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율을 높여라. 25% 이상으로. 왜 50%까지 네네. 이렇게 높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기재부 또 교육부 이런 관계자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50%까지 네. 올릴 수 있도록 그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예. 많은 분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응원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응원 의원님. 많이 해주셔야 네. 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예, 도내 또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예산 문제도 또 중요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들이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우리 국민의힘 초대 정책의장 할 때 그때도 이런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시한 안이 1,000명을 늘리자. 4,000명을 늘리자. 그래서 네.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자 하는 네.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의사협회에서 네. 당시에 코로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보류를 하자 해서 그게 계속 밀렸던 거군요. 예, 보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충북도 내는 워낙 다른 지역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의대 정원이.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교육부에서 1월 지난해 연말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 했고요.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우리 충청북도 의원님들 네. 같이 힘을 모아서 네. 의대 정원도 늘리고 또 충북도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우리 이제 분원 설치에도 꼭 필요하지만 네. 전국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균질화를 위해서도 그쵸. 충북도엔 더 많은 의대 증원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지난 19일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실 이제 인구가 지금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근데 이제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의사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우려도 나타내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OECD에서요. 네.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가장 적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어요. 네. 의사들도 의협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만 의사가 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뭐 받는 보수, 수익 네, 이런 네.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그러는데요. 이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또 의사가 굉장히 과로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의사들도 과로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정부와 함께 네.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의협도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국민들도 의사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진료를 가면 의사 보기도 진료 예약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쵸. 또 막상 진료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짧은 쫓기는 시간에. 예. 네, 그런 느낌이죠. 의사들도 바쁘시니까 이 환자들이 의사 붙잡고서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맞아요. 말씀 네. 듣기도 그렇고 맞아요. 제대로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묘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나름대로는 방안이 있는데 네. 또 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도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의대 정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는 이 그 의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들이 참 많잖아요. 네, 네. 사실은 그걸 먼저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뭔가 변화나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런 의료 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재정 문제죠, 결국은. 네. 재정 문제인데 이 제도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 입법을 통해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10년간은 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지방 의대를 너무 또 힘들게 하는 맞아요. 일이라 생각되고요. 네, 네.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수당 같은 걸 좀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네. 좀 고민할 부분입니다. 네, 이건 뭐 이제 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계속 논의와 또 제도 개선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오늘 얘기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긴축 재정 기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충주 예산 확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줄여나가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펼쳤고요. 올 예산은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또
중부 내륙선 철도가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면서 네. 큰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많이 노력한 결과 지난해 7,400억대에서 올해는 7,800억대로 한 380억 오히려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만 232억 늘었는데요. 232억 늘은 것 중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8건 있습니다. 8건이 뭐 비록 지금은 8건 다 합해봐야 38억인데 네. 대개 설계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이 지역에서 실현이 되면 한 7천억 정도, 6,950억 원 사업이 충주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금년도에 충주에서 새로 이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51건인데요. 네. 전체 한 1조 1천억 정도 사업이 충주에서 추진되게 돼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충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초선 때는 예결위 개수조정소위원, 재선 때는 예결위 간사, 삼선 때는 예결위 위원장을 위원장, 네. 해서 기재부 예산실하고 아주 제가 굉장히 인맥을 긴밀한 단단하게 관계를 쌓아놓고 또, 있고 네. 또 이 예산의 맥을 제가 다 잘 짚는 예산통으로 아주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디에 누구한테 얘기해야 이 예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네.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예산 가져오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과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면서 우리 지역에 왜 이 예산들이 필요한지 예. 제가 일일이 붙잡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가 좀 예산 따는데 더 수월했다. 네. 그 인맥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무시 못하죠. 네. 예, 예.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1대 국회 임기도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도 충주 지역구로만 이제 3선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진 의원이시니까 뭔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추진력 있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정부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면서 뭐 네. 충청북도에서도 여러 번 근무했었습니다만 네. 지역과 중앙을 한 3번 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행안부 차관까지 하면서 한 30여 년 정부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충주시장 그리고 음성군수 하면서 지자체장도 해봤고 네. 그리고 또 국회에 들어가서 3선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골고루 인맥도 쌓고 또 일머리도 알고 그쵸. 이런 것들이 네.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초대 정책위 의장도 했고 예결위원장까지 하게 된 것도 이런 것들이 다 발판이 돼서 제가 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 믿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네. 더 열심히 일해서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여러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륜도 많이 쌓이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도 그만큼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시는데 네. 정치 신조라는 게 있으실까요? 뭔가 꼭 네. 지키고 있는 네. 제 정치 신조는 무신분립입니다. 무신분립. 무신분립. 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국민들과 한 약속은 꼭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가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네.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당적 정치개혁 네. 의원 모임 네. 거기에도 제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정치가 불신을 받는 지역 할거 문제 네. 또 정쟁의 일상화 문제 네. 진영 간 아주 극단적인 대립 문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당을 쳐다보고 네. 당대표만 쳐다보고 공천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고 그렇죠. 이런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혁이 불가능하니까요. 예, 네. 그 정치인들만 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한 70분 정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야 구분 없이 예. 그 부분 없이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 의원 모임입니다. 이거는 네. 공식적인 조직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의원들끼리. 아. 그래서 중진 의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초선 네. 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그 운영 위원을 한 18분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각 당 지도부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또 국회의장께도 보고하고 이래서 제도로 연결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네.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대선거구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 그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이제 협의안 같은 걸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협의안 만들어져서 그 네. 협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도화를 시키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전원위원회 회부를 하든지 정치개혁 특위에 회부를 해서 네. 거기서 또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정쟁의 일상화 또 진영 대립이 사실 매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마 네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을 좀 논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선거제도 문제인데요. 선거제도 문제도 있고 권력 구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크게 따지면 지역 문제도 있고요.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도시군을 또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과제로 남겨서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전부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도화시키고 나머지는 개헌 같은 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네. 또 좀 뒤로 늦추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시행을 할 그런 생각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시면서 사실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중대선거구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중대선거구제를 지난 선거 때 21대 선거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요.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데 어떤 데부터 도시부터 할 것인지 뭐 등등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획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개혁 문제, 정치개혁에 제가 좀 앞장서 나가겠고요. 네. 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뽑아주셔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협력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서 국회에서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요. 김영환 도지사께서 중부 내륙권 지원 특별법 네. 법안 꼭 통과시켜달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어저께도 뵀는데 네. 그 말씀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통과시키는데도 제가 앞장을 서고 네. 또 그 외에도 김영환 도지사께서 주장하시는, 우리는 물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별로 쓰지도 못하고 맞아요. 남만 주고 네.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 규제만 당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문제, 그리고 물 공급하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도 거기 참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물값에 대해서 지역에 피해 보는 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충조를 끼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쵸. 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해에 지지난해인가요? 물값, 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받는 걸 좀 올렸거든요. 충주 같은 경우는 70억대에서 충주는 120억대로 이렇게 한 55억 정도를 올렸어요. 많이 올린 거죠. 네. 그렇게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대청호 목도 좀 더 받아내야 되고 골고루 좀 더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김용환 지사님 뜻이 있어서 네. 그 뜻을 맞춰 가지고 좀 대폭 올려서 받아낼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 등 네. 공무원들에게 아주 좀 적극적으로 쪼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충주시 조기령 시장이 이제 3선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도 앞장서야 되고 또 4대 비전이 있습니다. 문화, 관광, 생태 이런 비전, 4대 비전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뒤를 팍팍 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늘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뽑아주셨고, 김영환 도지사와 충주의 조기령 시장도 이렇게 뽑아주시고, 많은 시도의원 뽑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의 역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잘할 때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피플비드 CJB 오늘은 이종배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발전과 또 충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힘을 보태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비드 CJB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